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2022년 1월 14일부터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과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주로 우리 몸은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지만은 건강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건강은 몸 건강, 정신 건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한 개인으로서는 몸 건강, 정신 건강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지만,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사회적으로 건강한 건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 개인으로서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먼저 몸 건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우리 몸이, 신체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거를 한자를 써서 이제 조금 표현한다면은 신체와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몸은 신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은 정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몸 건강을 먼저 살펴본 거예요. 몸 건강. 우리 몸에 있는,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일반적으로 첫째 우리는 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 건강을 고려해 봤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 물론 뭐 신경 쪽에서 언급은 해 온 거지만, 우리가 얼마나 정신 건강이 중요한가.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몸과 마음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은 마음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몸 건강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 건강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음 건강도 우리는 신경을 아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우리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는 심장에 있다고 해서 마음 심자를 썼는데, 요즘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신 활동은 주로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뇌에서 이루어지고, 이 뇌 안에서, 그래서 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에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난다고 현대 과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뇌, 머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마음 심. 그래서 심, 가슴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뭐냐면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옛날에는 우리 생각하고 이런 그 작용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은 가슴에서 느끼거든요. 가슴이 뭐 이렇게 막 심장이 많이 뛰고 그 맥박이 많이 뛰고 그런 것은 심장 때문에 그런 거죠. 심장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뇌에서 이루어지지만 감정은 바로 물론 뇌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감정은 심장에 바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때 뇌로서, 머리로서 배우는 것은 머리로 배운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느끼는 것은 어디에 느끼냐면 감정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가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은 이성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걸 느끼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머리로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다리로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 지금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쉬운 말로 표현하신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서 배우는 것은 1년이면 충분히 배운다는 거예요. 1년이면 충분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만 느끼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배운 것을 그러니까 느끼는 단계까지는 10년이 걸리고 이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은 약 41년이 되는 거죠. 굉장히 거의 한 일생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살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평생에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동까지 옮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김수환 추기경님은 뭔가 레벨이 수준이 다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우리는 삶이라고 하면은 삶이란 뭐냐? 그러면 삶은 뭐냐? 내가 그래서 삶과 인생은 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삶이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삶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삶. 그리고 인생은 뭐냐? 인생은 살아있는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을. 그래서 인생은 짧다, 인생은 길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미있었던 책이 뭐냐면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초기에 로마 AD 한 50년쯤 돼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스페인 출신의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이 차가 얼마나 센지 정말 이름도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뭐냐면은 인생은 왜 짧은가? 인생은 왜 짧은가?
저는 그 제목을 보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인생은 왜 짧은가? 진짜 짧은가? 무척 궁금하죠. 그래서 책을 사서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전체적인 내용의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인생은 결코 짧지가 않고 충분히 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죽을 때 모두 다 한결같이 인생은 짧다고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중요한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인생이 짧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에 뭐라고 하고 죽냐면은 인생은 짧다.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는 세네카의 그 철학자분의 그 인생은 왜 짧은가는 책을 읽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남의 눈치나 보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나 보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거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죽으면 더 이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중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삶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겠죠. 그 삶에 대해서 저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글로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글로서 작성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는 이러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위로 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요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어떠한 삶을 살려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삶과 인생은 뭐가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인생을,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을 성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육하 원칙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해서,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누가 하면은, 나는, 내 삶은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주체는 나입니다. 누가가 아니고 나는 언제, 지금 사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물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죠. 그러니까 언제는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언제는 지금입니다. 어디서,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소도 뭐냐면은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중국에 살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 살 수도 있고 스리랑카에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살 수도 있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지구 위에서 우리는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어디에서 살아왔냐면은 장소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정해져 있죠. 거의 누가 언제 어디서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다 자기가 할 일을 선택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선택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자.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실하게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사느냐? 우리는 인생을 왜 삶을 왜 사느냐?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으로써 제가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죠. 자, 무엇을 선택하냐? 저는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는데 지나가면서 쭉 오다 보면 화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학이란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화학이라는 것을 선택해 살았고 어떻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실하게 직접 기여를 한 바도 있고 간접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기여, 교육의 기관에 있을 때는 간접 기여라고 하면 제가 직접 기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그 학생이 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간접적인 기여를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직접 기여가 있고 간접 기여가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직접 기여와 간접 기여가 있는데 저는 물론 간접 기여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기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은 뭐냐면 화학을 한 약 30여 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그 화학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건강에
적용해서, 건강에 적용해서 건강을 연구하고 건강을 건강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삶을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직접 기여이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사느냐, 직접 기여를 하는 거죠. 직접 기여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삶. 그러니까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화학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성실한 것을 저는 제 모토로 삼습니다. 열심히 살자. 무엇을 하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항상 건강에 허락하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살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항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진인사, 사람이 뭐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천명입니다. 대천명이고, 그렇게 해서 진인사 대천명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중에 세옹지마라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말이 뭐 이렇게 도망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굉장히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말이 도망간 것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도망갔는데 다시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도망간 말이 뭐냐면은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이제 아들이 타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치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쳤기 때문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천명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대천명, 결과는 하늘이 결정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따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옹지마.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안 다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말에 타다가 떨어져서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선은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왈가왈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자세와 세옹지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아기로 태어납니다. 모두 다 아기로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그래서 성장하면서 점점 우리는 각자 할 일을 정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화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어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뭡니까? 굉장히 다양한, 머리를 깎아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직업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모든 직업들은, 우리가, 각자,
한 가지씩 선택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무엇을 하느냐는 정해져서 각자 성실하게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저는 화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모여서 우리 전체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생 우리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걸 자체로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끔 보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직업은 돈을 적게 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숭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숭고하고 그걸 돈으로서 먹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일은 다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일들을 각자 열심히 하면은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되고 어떤 직업에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직업에는 돈을 적게 가져가게 그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되어 있고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사회주의로 전환됐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제도, 중세시대 때는 왕과 귀족과 노예가 있는 봉건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봉건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죠. 사라졌어요. 자본주의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사라졌고 지금은 수정자본주의와 어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게 옳은 것일까요? 그거는 시간이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어느 것이 옳은지는 우리는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먼 훗날에 가면은 좀 더 좋은 사회로 모습으로 점차 이렇게 진화되고 진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화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 겁니다. 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왜 사느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삶의 정의를 내리면서 저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사회에서 30살에서 한 60까지 사회에서 일정한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나면은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서 나도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이 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도시에 남아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는 저 도움을 엄청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쌀, 그 다음에 이거 공급해주는 유통,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뭐냐면은, 이 자연에서 또 얻어지는 쌀, 뭐, 농산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뭐, 저는 그래서 이 고맙고 감사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는데 내가 이 사회에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건강이라는 분야에서 조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제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선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기일 때는. 그렇지만 점차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 뭐 이렇게 어떤 성장해 가면서 한 가지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어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삶은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약 60조 개가 돼요. 60조 개가 되고 그래서 그 세포들은 처음에는 뭐냐면 수정이 될 때 하나의 세포가 딱 존재합니다. 하나의 세포. 저는 그 하나의 세포가 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의 세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세포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숫자를 늘립니다.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뇌세포도 되고 위세포도 되고 근육세포도 되고 뭐 신경세포도 되고 발바닥에 있는 발 뒤꿈치 세포도 되고 손에 있는 세포도 되고 이 신장세포도 되고 간세포도 되고 여러 가지 세포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뭐냐면은 그 각각의 세포들은 원래 동일한 세포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세포들은 사실은 유전자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게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그러한 그 차이가 있는데 각자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세포와 뇌에 있는 세포와 발 뒤꿈치 세포는 뭐냐면은 그 역할이 다른 그 유전자의 그 켜지고 꺼진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유전자는. 그러니까 발 뒤꿈치 있는 세포를 일본 사람이 그 체세포를 떼가지고 역분화시켰습니다. 이 뒤로 돌아가면은 줄기세포로 만들면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 있는 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 뒤꿈치 세포를 가지고나 뇌세포를 가지고나 심장세포를 가지거나 어느 세포를 가지고 해도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발 뒤꿈치의 역할을 또는 심장의 역할을 또는 뇌의 신경세포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세포의 본질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도 아기일 때는 무궁무진한 가정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는 만약에 어른이 돼가지고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어업을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일들마다 뭐냐면은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세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세포가, 물론 여러분 발 뒤꿈치 세포가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뇌세포가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 합니까? 만약에 발 뒤꿈치의 세포가 뇌세포로서 뇌신경세포로 바뀌고 심장세포로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아주 난리 법석이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때 우리 몸의 전체의 신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 한 개체의 생명체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각 개인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 사회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 사람인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어요. 코스모스에 쓴 책 내용 중에 뭐냐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 사람이 왜냐면은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은. 그래서 우주 탐사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우주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했던 분입니다. 나사 같은데 이런데. 그래서 칼 세이건이 제안해가지고 뭐냐면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보이저 2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1970년대. 그래서 보이저 1호가 우리 목성 근처에 갔을 때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은 목성 근처에 갔을 때 지금은 보이저가 태양계를 거의 끝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멀리 갔죠.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성 근처에 갔을 때 돌아서서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의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이 보니까 푸른 점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푸른 점. 자, 창백한 푸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성 근처에서 보이저 1호가 뒤돌아서서 우리 지구를 찍었을 때 푸른 점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푸른 점으로 보였는데 그 푸른 점을 보고 나서 칼 세이건이 생각하기를 이 푸른 지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큰 공간에서 지구는 아주 먼지의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먼지의 티끌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의시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칼 세이건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을 기술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자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광활한 영역에서 보면은 지구라는 것은 먼지의 티끌처럼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먼지의 티끌 위에 붙어 사는 인간들이 잘났다고 의시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는 왕이 됐다고 노예를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왕이 됐던, 황제가 됐던, 노예가 됐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사라질 거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왕과 농부, 왕과 노예, 어쨌든 왕이면 어떻고 노예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많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창백한 푸른 점이 있고, 자, 가지 않은 길이라는 로버트 프루스트가 쓴 그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그 두 갈래에 갈라져 있으나 안타깝게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잡을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나면은 다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우리 인생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고, 자, 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시를 1825년에 썼다고 그래요. 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참고 살아가는 거죠. 영문의 저희 시가 좀 영문을 쓴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영문으로 쓴 것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나니. 이 시를 상당히 저는 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또 지나갑니다. 과거도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거,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또다시 그리움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은 순간이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도 그립고 학생 시절도 그립고 지나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리운 게 많을 거예요. 청소년기 어렸을 때는 아직 미래가 더 많지만 이미 과거가 더 많아진,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 많은 분들은 그리운 시절이 많을 거라고. 자, 그렇습니다. 이 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든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글로 쓴 내용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온 삶의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혹시 들으셨다고 하면은 요거를 한 개인이 저렇게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삶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측면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에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단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의미 있게 이 사회에 도움이 사는 사람은 이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대부분 정해지는데 무엇이라는 것이 선택이 사항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선택해서 하든지 간에 그거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자기가 그거를 열심히 성실하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인생은 그 삶은 굉장히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뭐냐면 돈의 책정을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주의라는 사회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고 숭고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회에 열심히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올리는 것도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제가 제 삶이 꼭 올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제 삶이 올바르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인간이 가상하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하시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건강이 또한 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뭐냐면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